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 8기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전반기는 2차 전지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후반기에는 신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인구 감소 대책으로 돌봄과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5개월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도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합니다. 호남유일의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인 아톤산업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요소수 하격 작업 도중 떨어져 부상을 입은 운전기사에 대해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톤산업 측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에 내려진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빗줄기가 소강 상태를 보여 익산과 군산, 고창 등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오후 5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익산 함라 132, 군산 어청도 110, 완주 79.7, 전주 46.1mm 등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장맛비가 밤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도내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하천면 산책로, 계곡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사 현장과 배수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산사태 징후가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강임준 군산시장이 취임한 지 2년이 지나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기는 2차 전지를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후반기에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과 교육에 집중하고 머물다가는 관광 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강임준 군산시장. 재선시장으로 6년간의 성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군산사랑 상품권, 특송화물 통관장, 고군산 K 관광섬 등을 꼽았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가 살맛나는 공동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후환경위기 극복,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인구 유출의 원인 가운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4,200억 원을 투자해 돌봄과 교육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남은 임기에 추진할 핵심 과제도 내놨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재생에너지와 알리백을 선점하고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상탄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관련 연구기관 유치로 연구, 실증,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우리시가 재생에너지 메커로 되어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이 지난해 7월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신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반도체와 융합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로컬 경제 육성을 위해 전략작물과 수산식품 가공단지 조성, 수제맥주 산업화 등으로 군산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월명산 전망대와 사계절 축제를 기반으로 고근산에서 시간여행 마을을 잇는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신시 야미 관광 개발과 문여도 광역 해양 레저 체험단지를 시장으로 고군산 군도에서 시간여행을 마을을 잇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든 강임준호. 앞으로 2년은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위해 다시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 이익금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2년 첫 가동을 시작한 100메가와트급 육상태양광 사업 수익이 20년 동안 700억 원에 이른다며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이익 공유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수익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한편 발전 매출은 지난 2022년 289억 원, 지난해 235억 원이 발생했고 이는 당초 계획인 19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새만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료작물 종자를 위한 종합처리시설이 들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새만금의 조사료 재배단지를 확대해 오는 2032년 조사료 종자 수확량을 전국 생산량의 30% 수준인 3,500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새만금에 종자 증식과 포장 등 기능을 갖춘 전용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500억 원대 국비 확보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가 쌀 재고 물량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산지 쌀값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8만 6,376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0.4%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수학기 평균 쌀값 20만 2,797원과 비교해 8.1%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1일 민간 재고 물량 5만 톤을 매입하는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마을기업 지원계획 수립과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청년 마을기업 우대 지원, 마을기업 지원센터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마을기업 120곳이 있지만 정부 지침과 조례만 운영되면서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에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서동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환경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환경보전정책 수립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환경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서동환 의원은 최근 은파 호수공원 주변 아파트 건립 난립으로 논란이 일면서 환경보전 부문의 심의 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까지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조국 정치학교를 거쳐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경쟁이 불가피한 민주당을 겨냥해 중앙정치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 공천을 받아 내려와서 지금까지 전북 정치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며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5개월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도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합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상급 종합병원에서 복귀한 전공의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죠. 정부는 8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자체를 취소하길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이 원하는 거는 어쨌든 2월달 사직을 처리해달라는 거라서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사직 처리가 된다면 병원들의 경영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 갈등 이후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의 적자는 수백억 원. 사직 처리 시 이전과 같이 전공의들이 없이 병원 운영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며 전공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시와 원광대가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을 위해 협력에 나섰습니다. 시와 원광대는 오늘 시청 회의실에서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 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 실행 계획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생명산업 집적화 밸리 구축, 지역 상생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인재 양성 등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시는 기존 효인재 양성계를 대학 협력계로 변경해 원광대 지원을 강화합니다. 익산시가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안전국장의 김영순, 건설국장의 김성도, 바이오 농정국장의 유원향 국장이 자리를 옮겨 배치됐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자는 6명이며 홍보 담당관 직무대리로 전영수 일자리 창출 계장이 발령받았습니다. 익산시회도 이양재 회계과장을 의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정현정 의정계장이 승진해 5급 전문위원 직무대리를 맡게 됐습니다. 한우와 유구, 한우 송아지는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난 2015년 이전부터 한우 등을 사육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마리당 한우 송아지는 10만 1,000원, 한우는 5만 3,000원, 유구는 1만 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12일까지 군산 주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만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입니다. 환급 신청은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공시장 상인회 사무실 2층 환급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호남 유일의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인 아톤산업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요소를 싣고 온 화물차 운전기사가 하역 작업 도중 떨어져 두개골 골절로 입원했기 때문인데요. 화물연대는 아톤산업의 생계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면 아톤산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잔맛비가 거세게 내리는 8일 아침, 아톤산업 앞에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집회방송 차량과 대형 버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아톤산업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최근 들어 화물연대는 낙상사고를 입은 70대 운전기사에게 아톤산업은 생계유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회사 공장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사고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도 산재 처리는 다 됩니다. 산재가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불찰이 있으니 이런 뭐 안전에 관련해서 어떤 뭔가 조치도 없었으니 회사도 그 도의적 책임을 좀 갖고.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 31일 25톤 트럭 운전기사 A씨는 인천에서 요소를 싣고 와 아톤산업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발을 엇디뎌 2.2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두개골 골절로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운전기사 A씨와 아톤산업은 근로 도급관계가 아니어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아톤산업이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A씨에게 생계유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전관리 감독자가 상주에 있어서 그 작업하는 그 내용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사들이나 뭐 여기 회사에 있는 기사들, 여기 상주에 있는 그 지게차 기사나 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고의 책임은 사측에 있는 겁니다. 반면 아톤산업은 허위사실 유포와 공갈 협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회사 내 CCTV를 확인해봤지만 당시 지게차 동선이
운전기사 낙상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위로금과 같은 다른 비용을 보상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나쁜 선례를 만들고 또 제가 봉사나 이런 것에서 기부를 하는 것하고 뺏기는 것하고는 전혀 틀린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특히 아톤 산업은 화물연대가 소음 기준도 어기고 차량 통행도 어렵게 하는 등 불법 집회를 진행해 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자비를 들여 회사에 방음벽과 가림막을 설치했을 정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화물연대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집회 신고를 마친 준법 집회라며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도 심해서 가림막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차가 하나 추가로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심하나 저희 직원들이 위화감도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낙상사고를 입은 운전기사에 대한 생계 위로금 지급을 둘러싼 업체와 화물연대의 대립. 서로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면서 대립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CN 추정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0시 10분쯤 군산시 미장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옛 연인 관계이며 남성이 계속 연락을 해오자 여성은 한 달 전쯤 스토킹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유명 제과업체 팀장급 직원을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9년부터 2년 넘게 협력업체 대표에게 6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1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협력업체 대표는 뒷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제과업체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계좌 추적 등 8개월에 걸친 추가 수사를 통해 금전 거래 등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에서 112 허위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12 허위 신고는 지난 2021년 110건에서 이듬해 112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허위 신고는 1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12 허위 신고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맛비와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동물의료지원단이 운영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 질병 담당자와 공수의사, 축협수의사 등으로 동물의료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가축 질병이 발생한 농가가 시군에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단이 파견돼 진료와 질병 확산 방지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도내에서 하루 평균 17쌍이 결혼하고 9쌍은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도내 결혼 건수는 2,073건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17.2쌍이 결혼하는 셈입니다. 같은 기간 이혼은 1,141건으로 하루 평균 9.5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도내 설치 비율은 6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주차 면수가 50년 이상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해 보조 사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도내 대상지는 모두 7,7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은 63%입니다. 한편 내년 1월 27일부터 일부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완주군에 8,300여 명이 귀농귀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귀농귀촌인 통계에서 작년 한 해 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는 5,675가구, 8,314명으로 집계돼 9년 연속 도내 귀농귀촌 인구 유입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군은 지리적 여건과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로컬푸드로 대표되는 농업 농촌 도시라는 강점과 탄탄한 귀농귀촌 정책의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도교육청은 1,000명 이상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남원 지역 초중고의 급식을 내일부터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이 조리 또는 위생관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 앞서 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역학조사 결과 이들 학교에 공통으로 공급된 급식김치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전주 한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배임 증제 등의 혐의로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농협 직원 등과 공모해 여러 곳에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지역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뒤 이익을 농협 직원과 나눈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월 해당 농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대출 담당 농협 직원들과 농업법인의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등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반년 동안 중단됐던 선유도 짚라인이 오는 10일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다시 운영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5월 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본계약을 맺는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이 중단된 것은 지난해 말 선정된 새 위탁자를 직전 위탁자가 과거 부당이익금 600만 원 환수 처분 받은 사실을 감사원에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도로 이관했으며 추후 감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협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익산 문화예술공간 오늘에서 여름 예술작품이 전시됩니다. 전시 주제는 여름에 피어난 예술, 학예로 김금란, 조모금, 권아리, 김선경, 최승을, 문화인 등 6명의 지역 작가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회에서는 작가와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전시는 오는 9월 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캐나다 입양 청소년 가족들이 익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캐나다 입양 청소년 가족 30여 명은 국제 한국 입양인 봉사회의 모국 방문 행사를 통해 오늘 익산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보석박물관, 고스락, 성당포구 마을 등을 둘러보고 시립풍물단 공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합니다. 한편 이번 모국 방문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다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가 사각지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익산형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는 다자울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대안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 식당과 청년 카페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관광을 즐기는 시간여행 마을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유 양산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양산 대여는 9월까지 군산 시간여행 관광 안내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관광객들은 안내소에 비치된 양산을 자유롭게 대여하고 시간대 관계없이 24시간 이내 군산 시간여행 관광 안내소와 초원사진관 반납함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비가 강약을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22도에서 30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겠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